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김문수 장관, 이 사람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현재의 김문수 하면 그야말로 우파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죠. 박근혜 대통령을 일렀어요.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나를 잡아가라. 이 한마디로 그냥 천하평정을 하고 있죠. 이념적으로 평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어쨌거나 이 현역 정치인들 중에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단연 우뚝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당장 총살감이다. 이런 말로 그야말로 울분을 그냥 사겨준 10년 묵은 채증을 그냥 내려가게 한 그 공 하나만으로도 김문수는 까방권을 얻었다. 광장에서는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청문회장이라든가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너무 나갔다, 너무 우려먹었다, 해도 너무했다, 이런 말을 또 했었고, 4.3에 대해서도 또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4.3은 폭동이다. 폭동 진압 과정에서 선량한 무고한 양민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좌익 공산주의 사상은 무너졌다. 끝났다. 그래서 자신이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과거 노동계의 전설, 좌파의 그야말로 뭐 그쪽에서는 그러죠. 그야말로 아이콘이었다, 상징이었다 그러죠. 현재 NLPD 중에 PD 계열의 사실 그 노동운동의 전설 중에 최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 이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상 민노총을 창설했다, 정교조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유명한 선오련이라고 있습니다. 선오련, 그것을 창립한 바로 그 인물이죠.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심상정, 뭐 노회찬, 유시민 전부 이제 그 영향권이 있었던 인물이죠. 김문수의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완전 빨갱이였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빨갱이 중에서도 두목급이었구나라고 다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김문수가 이게 전향을 해가지고 우파로 와서 지금 우파의 전사, 우파의 아이콘, 우파의 이제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끈 이 소위 보수 세력들, 우파 세력의 승리를 공인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파의 승리를 보증하는 담보물이다. 산정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차기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큰 이슈가 이거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지금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끈 이 주도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이 주력에서 밀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쪽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근데 그러들이 언제부턴가는 세력을 교체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류인 양, 주력인 양 이렇게 지금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힘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해서 유지, 존속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것을 저항하는 힘, 바로 우파, 애국, 자유, 보수 이쪽 진영에서 거기에 대항할 힘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자면요, 이런 파이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김문수 같은 이런 분들. 저는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다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미지수의 영역이고요. 향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불가능해 보였던 정치적 어떤 복권이 어쨌거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한때 광화문 광장에서 놀 때 그때 이제 그 소위 애국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김문수도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끝났다, 현실 정치에 이제 들어오기 어렵겠다라고 다들 봤는데, 극적으로 말이죠, 경산의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일약 이쪽 진영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여론조사,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이 올라왔죠. 그거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 여론조사에 이름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함부로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사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야말로 그 높은 문턱이거든요. 거기에 드디어 이제 이름을 걸쳤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다 보면 숫자가 이제 변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분이 어쨌거나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이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과거를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과거 노동계의 전설 흔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길래 그렇게 부르느냐.
이 사람 앞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동운동에 관한 한. 김문수 하면 노동운동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시발로 사실상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운동, 노동운동이죠. 자, 여기 보면 한나라당과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기사들이 다 나갔던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10여 년 뒤 혼과 몸을 바쳐서 이제 우파 전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톡뉴스 여기에서는 김문수 지사 나는 혁명적 노동운동가 주사파 공작에 돌아섰다. 우파로 전향했다. 애국 보수로 전향했다. 자유우파로 전향했다. 이 말인데요. 이거는 정말 자유우파가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도 될 거대한 승리의 정표입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고발뉴스 여기도 보면요. 고발뉴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노동계의 전설이었던 김문수의 타락 이런 제목에도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저들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김문수를 변절자, 배신자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주간조선, 자, 그러나 이제 우파 언론, 보수 언론에서는요, 주간조선 이게 이제 조선일보 계열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보면 2012년 기사네요. 그처럼 성실한 사람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한편 감옥에서도 책 읽고 운동하고 토론하던 사람이다. 내가 겪은 차기 주자 김문수 이라면서 택시 운전하는 기사를 쭉 실었네요. 자, 이분은 사실 인간적으로도 정말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불굴의 투지, 의지를 가진 사람이죠. 과거에는. 그래서 김문수를 보고 그 잘난 노회찬도 존경한다라고 했잖아요. 한때 자신의 우상이었다라고 말했고요. 심상정, 유시민도 자신의 우상이 김문수라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변질해서 이제는 이제 평가 대상에서 멀어졌다라고 합니다만 한때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에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 면모를 보였던 게 바로 이 김문수죠. 자, 그런 김문수가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중당을 창당했죠. 그때 이우재, 이재호 등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었죠. 근데 거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되는 겁니다. YS 퀴즈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김영삼에 의해서 소위 이제 운동권에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기 김문수도 있지만 손학규도 이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노무현 뭐 이런 자들 아닙니까? 전부 굉장히 많습니다. 이인재 뭐 등등 했어요. 대선 주자급들도 많고 대통령도 여러 명 나왔죠. 거기서 벌써. 자, 그런 어떤 당시 YS 퀴즈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문수 이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 다른 것보다도요.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의 이제 시작을 알린 본격적 시작을 알린 선호련이라고 있습니다. 선호련을 창립한 운동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노동운동연합의 줄임말이 선호련입니다. 여기에 1985년에서 8월 25일에서 198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조직인데요. 구로 동맹 파업 이후에 거기 이제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던 대중 정치 조직인데요. 흔히 이제 선호련이라고 그 약어로 불리죠. 그래 노동운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선호련 이름 앞에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는다 할 정도로 그들이 뭐 아주 성역화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사에서는요. 이 선호련을 창립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문수입니다. 서울 노동운동연합의 결성을 주도한 사람은 김문수, 심상정 그리고 이 민중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노회 있죠. 이런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완전 붉은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노동운동가들과 유시민, 백태웅 등 학생운동 출신들도 여기에 합류를 했었죠. 1985년 6월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기록되는 구로 동맹파업이 발생했죠. 이 파업으로 인해 모두 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1천여 명이 해고되는 엄청난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구로공단의 노동자들과 청계 피복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운동가들은 단위 사업장의 조합을 뛰어넘는 노동조합의 연대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노동자 권익의 향상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기고요. 그에 따라 생각을 같이 하는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서울노동운동연합 소위 선호련 결성을 결의했죠. 그 이제 중심에 섰던 깃발을 든 인물이 바로 김문수였고요. 그야말로 김문수 하나 보고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 창립 선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우 어페러를 중심으로 한 2월 노동자 연대 투쟁은 우리 노동자들이 각성하여 단결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어떠한 합법적 민주노조도 용납되지 않는 현재의 탄압 상황 아래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조직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서울노동운동연합의 결성을 통하여 모든 민주운동 세력과 국군이 연대하여 이 땅의 1천만 노동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나갈 길은 멀고도 험난한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5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86, 87 그 순간번 역사의 격동기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죠. 아무튼 이 선호련의 주요 활동은 노동조합의 교육,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 노동자 활동 지원 등이 있었죠. 이들은 전위적 노동자 조직이 한국의 소위 이제 뭐 어쨌거나 권위주의 정권이지만 독재라고 했죠. 그들은 그것을 종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요. 정치 투쟁을 병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1986년 5월 1일 서울운동연합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대규모 가두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이제 일도 만들어냈죠. 서울 노동운동연합의 노동절 가두 집회가 있은 직후인 1986년 5월 4일 당시 전두환 정권은 서울노동운동연합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연행했죠. 전두환 정부는 아무런 수사 관할권이 없는 보안사령부 등을 동원하여 관련자를 구속하고 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로 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 이제 역사 기록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안사령부는 체포된 노동운동가에게 온갖 고문을 자행했다. 이들이 이른바 삼민주의에 따라 국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혐의를 지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삼민주의와 같은 지도 이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정언했고요. 아무튼 당시 보안서는 체포된 노동운동가들에게 정기고문, 물고문과 같은 혹독한 고문도 가했다 그러네요. 자, 고문의 주요 목적은 뭐 아시는 것처럼 노동운동가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을 자백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게 거짓 자백에 가깝습니다. 이 김문수가 이끄는 이 팀들은요, 이념적으로는 친북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북은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나친 당시 이제 정권이 이제 어떤 정권의 목적에 맞는 수사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무리의 수를 이제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고요. 체포하지 못한 심상정 박노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 체포된 사람들을 통해서 입에서 그냥 실토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아무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울운동연합이 와야 된 뒤 김문수는 2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거친 뒤 민중당이 창립에 참여했고요. 심상정은 계속되는 수배 생활에도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창립에 참여했죠. 이게 나중에 민노총의 전신이 되는 거죠. 박노해, 백태홍 등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조직하여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또 주장하기도 했고요. 자, 우리 이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선호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소그룹 운동을 극복하고 80년대 이후 선진 노동자의 성장으로 인해 고양된 노동자 역량을 담아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려는 절실한 노력이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과 대중과는 유리된 활동가들의 자기중심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다수 노동자들과는 유리된 상태로 지도자 그룹 중심으로 운동가 중심으로 다소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랬던 김문수가 지금은 전향을 해서요 우파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콘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정점은 누굽니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현역 기준으로는 김문수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광장에 뭐 김문수보다도 더 우파적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현역 정치인 제도권 내에서는 김문수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 특히 우파 유튜버들이 김문수를 그렇게 극찬하면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문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논평을 하면 꼭 김문수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현상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저도 관심을 갖고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했던 것처럼요, 김문수를 대선 주자로 뭐 지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파적 가치를 너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김문수 이야기를 자주 할 생각입니다. 자, 누리 PD 김전희였습니다.